수없이 쏟아지는 기사와 광고, 전문가의 시선으로 회수듯이 얇게 발라내서 생생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 중에 요즘 시절에 좀 맞죠? 미세먼지가 잇몸 질환을 일으킨다니 예방법은. 아주 이게 제목이 낚시성입니다. 미세먼지가 잇몸 질환을 일으킨다.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 동아제약이 알려주는 봄철 미세먼지 예방 최선책. 딱 첫 줄에서 뭐가 보이죠? 광고입니다. 동아제약 광고입니다. 그럼 이거 읽을지 말지 이때부터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와 구강 청결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동아제약에서 두 가지를 다 만드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매년 봄철 호흡기 약한 사람들이 괴롭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호흡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다 아는 거죠. 피부 건강에도 안 좋다. 이것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호흡기뿐만 아니라 치주 질환의 원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독성을 가진 미세먼지가 체내에 침투해 산화물질을 생성하고 이로 인해 치주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아제약과 함께 미세먼지로 발생될 수 있는 치주 질환의 예방법을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미세먼지는 도대체 무언가? 우리가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집에 공기정화기 있으신 분들이 요즘 많죠. 이거 보다 보면 그 안에 PM10, PM2.5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세먼지의 크기예요. 혹시 옛날에 생물 시간 이럴 때 적혈구라는 거를 현미경으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게 적혈구가 이렇게 도나스처럼 생겼거든요. 이게 보통 직경이요. 한 7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마이크로미터래요. 7 마이크로미터. 우리 눈에 당연히 안 보이죠.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겁니다. 어머, 먼지. 이 미세먼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세먼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 현미경으로 보여서 이 적혈구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를 갖고 있는 놈을 PM10이라고 부르는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중에 큰 놈이에요. 적혈구 정도 된답니다. 그 다음번에 그보다 더 작은 놈이 있어요. 요게 대략적으로는 한 2.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 그래서 이걸 PM2.5라고 부릅니다. 미세먼지 2.5라는 거예요. 얼마요? 2.5 마이크로미터의 직경이요. 요거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작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이에요. 그 세균은 사실은 적혈구보다 되게 작습니다. 이걸 박테리아라고 그러죠, 영어로요. 이 세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작은 게 뭐냐면 알고 계신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우리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알같이 작은 바이러스. 그 다음번에 뭐예요? 박테리아. 그 다음번에 2.5 PM 초미세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혈구, 그 다음번에 PM10 미세먼지입니다. 이게 전부 다 현미경적인 구조예요. 그런데 알고 계신 우리 코로나 시절에 뭐 쓰라고 했어요? 그 마스크, 그죠? 마스크도 숫자가 있었죠. 숫자 높은 거 써라. 이 숫자 높은 걸 쓰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정말로 작은 거, 이 작은 거는 초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작은 거래요. 이것도 걸러준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잘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많이 들었던 거예요. 자, 황사 시절에는 어떻게 해요? 초미세먼지가 날아올 수도 있어요. 차에 뽀얗게 쌓여있는 거, 이거 초미세먼지 아닙니다. 그냥 먼지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초미세먼지는 우리 코를 지나서 호흡기로 들어가서 저 안에 세균처럼 자리를 잡는답니다. 그럼 몸 안에 이물질들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이게 나오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몸에 미세한 먼지가 쌓이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KF94라고 그랬어요. 다 걸른다, 바이러스까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러스도 걸리고 미세먼지도 걸리고. 그리고 코로나 시절이 아니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병 안 걸리려면 두 가지예요. 1번, 제대로 된 마스크를 쓰자. 숨쉬기 좀 힘들어도. 두 번째는요, 손을 씻는다. 이 두 가지만 하면 웬만한 병을 다 막는답니다. 동아제약 마스크를 꼭 안 사시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좋겠다. 특히 언제요? 봄철에는 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치주 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뭐 별로 그렇진 않대요. 그런데 이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이를 잘 안 닦는데 마스크를 쓰고 사는 시절에 사람들이 이를 더 안 닦았답니다. 입냄새도 안 나고 고춧가루 낀 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마스크로 덮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화장도 요 눈 위로만 하고 요 밑에는 안 하고 다녔던 거. 그렇죠? 아유, 세상 편하다, 화장 안 하니까. 이런 시절이 코로나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잇몸 질환의 영향성이 있다는 거지, 이 미세먼지가 잇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대요. 가장 효과적인 염증 완화 방법은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잘못된 말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칫솔질과 치간칫솔의 사용입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90%예요. 구강청결제는 10%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효과가 있느냐? 있으니까 판다니까요. 우리나라의 구강청결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리스테린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거는 가그린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개 외에는 없어요. 이 리스테린이 아닌데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검가드 오리지널이라는 겁니다. 이거 TV에서 광고도 하죠. 임플란트 하신 분은 검가드 오리지널. 뭐예요? 가그린입니다. 가그린이에요. 가그린에다가 몇 가지 성분을 좀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은 입안에서 이렇게 혼자 둥둥 떠다녀요. 그러다가 어딘가 달라붙습니다. 처음에 달라붙을 땐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해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모여서 군락을 만들어요. 그 다음번에는 조직화가 돼서 사회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군락이 만들어지면 보호막을 뒤집어 쓴대요. 그래서 이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들의 군락에는 1번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몸에 백혈구 같은 나쁜 균을 잡아 죽이는 세포들도 무력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글이 효과가 있을까요? 항생제도 안 듣는다는데. 그렇잖아요. 떠다니는 세균들한테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흐트러뜨려야 됩니다. 이게 1번이에요. 흐트러뜨려서 군락이 흐트러지고 나면 그때는 항생제든 우리 몸에 백혈구든 혹은 가글이든 얘네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칫솔질과 치간칫솔이 1번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게 유사한 유료 광고가 또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올해 1월 달에 비슷한 기사가 있습니다. 가글 용액 속 이 성분이 잇몸염증을 확 줄인다 라고 돼 있으면서 인터뷰 기사가 나왔어요. 동아제약 검가드 브랜드 매니저의 인터뷰다. 이게 광고란 얘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가 나오면서 구강청결제 시장에 가그린 제품을 선보인 후, 가그린이 어디 거라는 거예요? 동아제약 거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요거 하나만 팔려고 드니까 너무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성분은 똑같아요. CPC입니다. 여기 가로치고 써놨어요. 세틸피리디뇽 클로라이드. 염화물, 수화물. 아유, 어렵다. 예. 그래서 이게 효과 있는 성분입니다. 말씀드렸죠? 리스테린 아니면 가그린이라고요. 그러니까 꼭 쓰실 거면, 쓰고 싶으시면 뭘 해야 돼요? 그냥 가장 싼 CPC 제품을 사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쭉 나와 있고요. 출시 당시 전무했던 잇몸 전용 가글 케어 시장의 개척자다. 뭔 개척자예요? 가글은 전부 다 잇몸 질환 때문에 썼던 건데요. 그렇잖아요? 오래됐죠. 잘 들여다보면 이게 광고인가 기사인가를 볼 수 있는 건 다 드러나게 써놨습니다. 이걸 안 드러나게 써놓으면 언론사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이 기사는 광고예요 라는 것들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그냥 보지 마시고 조금만 분석해서 보시고 처음에 몇 줄 읽어보시고 이 기사 계속 읽을 건지 말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